미션 365.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신명기 31장 8절의 말씀입니다.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고 나가는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미션 365 올 한 해 또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 첫 번 순서로 볼리비아의 최승복 선교사님 저희가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리 최승복 선교사님,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예, 우리 볼리비아에 계시는데 볼리비아가 좀 나라 이름은 저희가 조금 알지만 사실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 같은데 어떤가요? 네, 볼리비아는 남미 정 가운데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형편도 남미의 국가 중에 가장 열악한 곳이기 때문에 아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나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갈 만한 곳도 그럴 게 없고요. 관광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뭐 좀 볼리비아에 대해서 우리가 긴 시간은 활용을 못하지만 잠시라도 우리 볼리비아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또 알아가는 시간을 좀 우리 최승복 선교사님 통해서 갖겠습니다. 우리 이제 새해가 되었는데 우리 최승복 선교사님 우리 G맨의 2016년 미션 365 첫 손님으로 저희가 모셨는데 우리 지금 세계 나가 있는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에게 신년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201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섬기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계획하신 바대로 모든 필요한 것들 또 필요한 사람들 모든 물질들이 다 공급되어서 2016년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세계 전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 성공적인 그런 사역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최승복 선교사님이 그 볼리비아에 가신 때하고 또 그동안 이제 그 선교 사역 하시는 일들 좀 간단하게 뭐 가족도 소개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좀 소개 부탁합니다. 네, 저는 1994년 12월 달에 볼리비아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GMS 소속이고요. 아내 김옥란 선교사와 또 아들 하람, 둘째 아들 하민과 함께 큰아들이 4살, 둘째가 2살 때 볼리비아로 갔습니다. 처음 간 곳이 해발 4,000m인 라파스였고요. 그 다음에 4년간 사역 마치고 난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해발 400m의 산타크루스로 이주를 했습니다. 산타크루스는 날씨가 굉장히 더운 곳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더운 날씨 때문에 오기를 꺼려하는, 왜냐하면 항상 에어컨도 켜야 되고 또 따가운 햇볕과 또 강하게 불어오는 모래바람으로 참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정교적인 핍박이 있는 곳은 아니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해발 4,000m의 라파스 있을 때는 거기 추워가지고 안데스 산맥 꼭대기니까. 네. 그래서 전도를 하려는데 사람들이 다 그 방에 꼭꼭 숨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제 뭐 애를 먹었었는데 지금 현재 400m 있는 그 산타크루스 와서는 날씨가 더우니까 사람들이 다 밖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늘에 나와서 나무글 밑에 와서 앉아 있고 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복음 접촉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것이 산타크루스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산타 크로스가 아니고요. 우리 지금 크리스마스 때는 산타 크로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는 산타 크루즈라고. 네, 산타 크루스. 산타 크루스가 이제 거룩한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종교적으로는 볼리비아가 지금 어떤가요? 종교는 2010년
현 인도 대통령이 에보 모라레스가 당선이 되기까지는 국교가 카톨릭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보 대통령이 헌법을 사회주의 헌법으로 바꿨고 그 과정 속에서 카톨릭을 국교에서 이제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하고 모든 종교가 동등한 자격을 가지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카톨릭이 그래도 여전히 강세를 띠고 있고 그다음에 개신교도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쪽에 이제 계시면서 그 볼리비아 거기 또 뭐 그 남미의 이제 중앙에 있는 나라라고 하는데 우리 그 남미에 저 대개 보면 한인 교회들도 있고 한인들이 많이 디아스포라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거기는 어떤 형편인가요? 초창기 30년 전에 한국 이민 왔을 때 대부분들이 이제 그 한인들이 파라과이로 이민을 갔습니다. 네. 파메로 왔고 그 중에 일부가 볼리비아로 들어오셨는데 이제 성공하신 분들은 많이 이렇게 미국으로 오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교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라파스에 한 100여 가구, 코차밤바라고 하는 곳에 한 50가구, 그 다음에 산타크루스에 한 100여 가구 그렇게 지금 남아서 하고 계시죠. 그러면 그 교민들 주로 생활하는 것도 어떤 부분으로 생활하나요? 주로 교민들이 이제 상업을 하고 계십니다. 장사를 하시는 거죠. 장사를 하셔서 주로 이제 전자제품 파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옷감을 파신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하신 분들도 있고. 생활들은 좀 안정이 되셨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한국인들은 좀 남들고 현지인에 비해서는 그래도 한 중층, 중상층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볼리비아의 그 지형도 좀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뭐 가운데 딱 이렇게 파묻혀 있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형편인가요? 남미의 왼쪽을 보면 그 안데스 산맥이 있습니다. 해발 4,000 혹은 한 6,000, 7,000까지 올라가는 안데스 산맥 그 고봉들이 있는데 그 안데스 산맥을 끼고 있습니다. 끼고 있는 게 그 안데스 산맥을 끼고 있는 것이 콜롬비아, 에콰도르, 그다음에 페루 내려오면서 페루와 볼리비아, 그다음에 칠레와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끼고 있는데 볼리비아 전체 국가의 한 3분의 1 정도가 안데스 산맥이 자리 잡고 있고요. 나머지 3분의 2는 평야지대와 그다음에 아마존강 유역. 그래서 이제 저지대 지역인데 비만 오면 물에 잠기는 곳이 이제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지금 그러면 국경을 같이 하고 있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인가요? 국경을 같이 하고 있는 나라가 동쪽으로는 브라질, 그다음에 동남쪽으로는 파라과이, 그다음에 남쪽으로는 아르헨티나, 서남쪽으로는 칠레, 그다음에 서쪽 서북쪽으로는 이제 페루가 되죠. 굉장히 나라가 됩니다. 정중앙이고 언어는 스페니쉬를 쓰는 거고요. 언어는 이제 국가 공용어가 스페인이고 그다음에 현재 에보 모라레스 인디오 대통령이 이제 인디오들의 그 뭐랄까 우대 정책으로 해서 각 부족어들을 가르치도록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 인디오 자녀들이 각각 자기의 부족어를 말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했고 또 배우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각 학교에서 케추아어 혹은 아이마라어 혹은 과라니어 그런 주 언어를 각 나라 각 학교에서 가르치도록 해가지고 학생들이 그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인사하고 말하는 것들은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뭐 다양한 언어 같은데 그 볼리비아의 그 부족이 그 많이 이렇게 섞여 있나요? 그렇죠, 많이 섞여 있죠. 근데 크게는 케추아족, 아이마라족, 그다음에 과라니족인데 과라니는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과라니가 이제 파라과이도 갖고 있고요, 분포해 있고 파라과이와 또 브라질도 이렇게 일부 분포해 있습니다. 과라니어가. 그런데 산타크루스에서 과라니어를 쓰는 부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자, 볼리비아 뭐 남미 사람들은 기질이 좀 이렇게 다혈질이다 뭐 이런 좀 특징들이 있는 것도 좀 얘기가 되는데 볼리비아 그 성품들은 어떤가요? 사람들은? 볼리비아는 남미 국가 중에서 가장 온순하고 사람들이 참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남미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린 6개 국가, 우루과이까지 해가지고 6개 국가 중에서 가장 안전한 네. 제가 브라질도 가봤고 아르헨티나 가보고 파라과이, 페루까지 가봤는데 이 상점들이 주로 창살이 돼 있고 창살로 막혀 있고 네. 그래서 창살을 통해서 물건을 사야 되는 그러한 형편인데 유일하게 볼리비아는 그런 데가 별로 없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몇 군데 이제 인디어들이 하고 있는 이제 이 촌으로 들어가면 좀 그렇게 좀 창살로 해가지고 창살 너머에서 물건을 주고 파는 그런 게 있는데 거의 한 95%, 98% 이상이 그냥 오픈된 곳에서 네. 물건을 밖에다 내놓고 예. 이렇게 파는 곳이 이제 볼리비아입니다. 네. 그 뭐 남미가 일반적으로 저 천주교가 강해서 이 개신교가 이게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면들이 있는데 볼리비아는 그런 면에서는 어떤가요? 네, 지금 이제 많은 카톨릭들이 카톨릭이 거짓말을 하고 숨겨왔던 그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숨겨왔던 것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습니다. 젊은층들이 네. 개신교들이 이제 약진하고 있고 개신교회들 가운데는 이제 큰 교회는 뭐 2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요,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 주로 이제 펜테코스탈 교회, 오순절 교회 쪽에서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카톨릭이 점점점 이렇게 약세라고 보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예, 스테웨 가는 네. 그런 기간이군요. 예. 뭐 이제 조금만 더 우리 볼리비아에 대해서 객관적인 것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 경제적인 상황은 좀 어떤가요? 저는 뭐 경제를 이제 이렇게 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현재 일용직 잡부의 그들이 소득이 하루에 한 20불 정도 수입을 잡습니다. 일용직이 잡부가 건축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500불 정도 네. 500불 500불 정도 이제 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학교 교사들이 보통 한 3천 볼리비아노니까 한 500불 정도. 네. 오전만 네. 일해서 그리고 이제 교사들이 오전과 오후에 일을 하기 때문에 뭐 한 어떤 교사들이 이제 좀 사립학교 좋은 데 가면 한 1,000불 정도. 네. 예. 두 군데 그렇군요. 뛰는 교사들은 1,000불 정도. 그러면 뭐 500불 정도면 뭐 몇 인 가족이 뭐 대충 이렇게 먹고 산다 뭐 그런 거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옛날에는 그 100불만 해도 제가 이제 처음에 예. 볼리비아 갔을 때는 20년 전만 해도 100불이면 시장에 그 카트를 가득 채울 정도가 됐는데 네. 지금은 100불 가지고 가도 이제 바닥만 좀 채우는 그 정도에서 물가가 지금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리고 현 인디오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세금도 올라가고 또 인건비도 올라가고 네. 그래서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물가가 3배 이상 뛴 거죠. 그렇군요. 3배 이상 뛰었습니다. 뭐 선교비는 3배 이상 뛰질 못했는데. 성교비는 이제 계속 줄어가고 있고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뭐 볼리비아가 기름도 난다고 좀 얘기를 들었는데. 네. 예. 볼리비아 석유도 나고 있고, 근데 그 석유를 브라질로 팔아서 이제 정제할 수 있는 정유 시설이 네. 없기 때문에 브라질로 가서 팔고 이제 그 원유를 팔고 그 다음에 브라질에서 다시 정제된 석유를 사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히려 원유를 주고 원유를 주고 예, 이제 나머지 정제된 거를 다시 되사오는군요. 왜냐하면 기술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가 네. 아주 대량으로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따리아와 산타크루즈 중심으로 나오는데 그 천연가스가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 칠레까지 공급이 돼서 밑에 아래쪽 세 나라를 이 에너지원으로 공급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뭐 이렇게 자연 조건으로는 나쁘지는 않네요. 그래도 기름도 있고 가스도 있는데 그렇죠. 이제 정치만 잘하면 국민들이 조금 더 경제적으로 이제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군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처음 갔을 때는 볼리비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희 이제 선배 선교사님들 말하기를 또 교민들도 그러고 볼리비아는 돈방석에 앉은 거지 나라다. 네.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그 정치하는 사람들의 착취,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경찰 간부 되면 뭐 그냥 그 사람들은 경찰로만 들어가도
이 보통 이제 일반 경찰관이 경찰로 들어가면 1년 사이에 그 집 한 채씩 사는 네. 네, 그 정도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당시에 보통 집권자들이 백인 중심이었기 때문에 인디오들에 대한 그 착취가 굉장히 심했어요. 네. 일시키고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인디오들이 한 65% 정도 되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인디오들에 대해서 이제 일시키고 제대로 봉급도 안 주고 착취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제가 갔을 때 한 달 봉급이 한 50불 정도 네. 됐었습니다. 인디언 그 한연 이렇게 식모 봉급 네. 50불인데 지금은 한 200불 이상을 줘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식모를 두지 않고 일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뭐 이제 조금 뭐 인디오 대통령이 됐다 그러니까 나라가 조금씩 어떻게 좀 그 개혁이 된다 그럴까요? 그런 과정이 있겠군요. 그렇죠. 인디오 대통령이 이제 그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러니까 쿠바와 그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죽고 없습니다만은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의 영향을 받아서 네. 이 남미 쪽에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겠다. 체 게바라의 정신을 받아서 네.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이 고용주들에게는 많이 세금을 받고 네. 그다음에 고용인들 네. 고용인이라는 뭐 일하는 사람들 직원들에 대한 그 혜택을 굉장히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네. 재작년에 퇴직금을 200%를 올렸고요. 갑자기 기습으로 네. 200%를 주게 했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하거나 공장을 하는 사람들이 공장한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계속적으로 좀 그거를 100%만 해라. 네.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지. 네. 자, 이제 이런 데서 20여 년 이상 지금 선교를 하시는데 우리 때 이제 사역 소개를 좀 해주시죠. 선교사님 지금 하시는 사역. 네, 저는 이제 처음에 볼리비아로 간 게 라파스에 있는 비다베르다 학교를 인수 맡아서 사역하기 위해서 갔어요. 갔는데 가가지고 현지인 그 비다베르다 학교가 현지인과 더불어서 이제 동역하는 그런 학교였는데 4년간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해발 4,000m이기 때문에 네. 3,400, 4,000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가족들이 한라산 2배네요. 한라산 그렇죠. 예, 한라산 2배보다 네. 높죠. 높죠. 예. 네. 한라산 2배 정도 되군요. 네, 네.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좀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고산병 이런 것 고산병도 때문에. 있고요. 네, 네. 이제 장기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내려와야 되겠다. 그리고 마침 지금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그 산타크루스는 아직도 이제 저희밖에 없지만은 저희 GMS에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네. 네, 그래서 새로운 선교지를 개척한다고 하는 또 그런 또 사명감도 있고 해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예, 산타크루즈가 도시락 저기 예. 그 캐피탈이라고 그러셨죠? 아닙니다. 수도. 수도는 라파스고요. 아, 수도는 라파스. 경제 수도, 행정 수도가 라파스고 네. 법률 수도는 헌법 수도는 수쿠레고요. 아. 예. 그리고 이제 경제 수도는 네. 산타크루스입니다. 아, 그렇군요. 다. 그래서 이제 볼리비아 전체 총 생산량의 한 65%인데 75%가 산타크루스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농작물도 대부분의 농작물이 이제 산타크루스 나온다고 보면 되죠. 네. 산타크루스 크기가 우리나라 남북한 정도 되니까. 굉장히 예, 볼리비아가 굉장히 큰 나라네요. 네. 땅 넓이가. 예. 우리나라 남북한의 4배 내지 5배 정도 돼요. 아유, 그런데 예. 인구는 1,000만 정도. 1,000만 정도요. 네. 아. 그러니까 널널합니다. 네. 예. 거기서 뭐 웬만큼에서 땅 부자라고 자랑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그렇죠. 거기는 땅들이 이제 대농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보통 뭐 몇천 헥타를 갖고 그냥 아. 콩하고 어떤 사람은 이 또 이제 그 소 방목을 네. 하는데 목축을 네. 하는데 뭐 그냥 몇만 두. 네. 그래서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소가 몇 마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네. 자, 이제 그러면 그 학교 사역으로 네.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또 지금은 이제 어떤 사역들이 진행되시나요? 네, 지금 학교 사역이 있고요. 학교 사역은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 2002년도에 학교를 했고 지금 현재 올해 학생이 320명이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매년마다 새롭게 학생들을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네. 내년도에 한 450명 정도가 이제 저희들이 가장 이렇게 경제적인 면에서 수입과 지출이
이렇게 좀 해서 이렇게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지 않는 숫자인데 하여튼 내년도에 한 450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좀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학교 과정이 몇 학년부터 몇 예, 학년까지? 유치원 전 단계부터 고등학교 졸업반까지 다 그래요. 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는 또 거기 그 대학 시스템은 또 어떻게 되나요? 이제 거기서는 국립대학이 있고요. 네. 국립대학이 있고 가브리엘 모레노 있고 그 다음에 사립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 학교 지금 선교사님 하시는 학교 졸업생들이 뭐 대학 진학률이라든지 또 네. 일반 평가라든지 그런 건 좀 어떤가요? 네, 대학 진학은 다 거의 한 80% 이상이 대학 진학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1등, 2등, 3등 한 아이들에게는 무료로, 그러니까 네. 1, 2등 한 사람에게는 가브리엘 대학에 국립대학에 의과대학에 네. 그냥 무료로 들어가게 합니다. 시험 없이.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국립대학은 1년에 뭐 한 달에 학비가 한 $5도 안 되니까 35니까 한 $5 정도 되는 거죠. $5밖에 안 되니까 그 학생들이 그 국립대학에 데려가려고 이제 굉장히 노력을 하죠. 네. 예. 그래서 뭐 많이들 그럼 국립대학에 진학이 네, 되고 있나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학생들 졸업생들 가운데 지금 변호사도 있고, 네. 의사도 지금 이번에 이제 한 명 이제 또 나오고요, 배출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참 그 교육 선교가 뭐 재정이 많이 투자되지만 네, 어떻게 보면 참 미래가 있는 그렇죠. 그런 사역인데 그러면 이제 학교 사역하시고 뭐 일반 또 목회나 교회도 하시나요? 저희는 저희가 또 이제 교회 개척을 하고 있고요. 네. 세 군데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세 군데 네. 교회를 개척했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우리 뭐 다 그 정도 하시겠지만 그 스페니시로 다 직접 설교하시고 네, 제가 직접 담임 목사로 네. 그 설교하고 있고요.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뭐 이렇게 그 선교사로서 또 목회자로서 또 그렇게 하는데 어떤 뭐 특별한 보람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좀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개척하는데 저는 이제 현지인 사역자들을 고용하지 않고 네. 보통 이제 그 현지 사역자를 이제 고용해서 하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제가 직접 뛰고 또 현지인 저희 교회 형제 자매들은 다 이제 초보자들이에요. 네. 저희가 전도해서 교회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을 키워서 이제 사역자로 만드는 일들을 좀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네. 그렇군요. 그 일들이 저희들이 이제 풀어야 될 이제 과제고요. 네. 네. 자, 이제 20년 이상 지금 21년째라고 그러셨나요? 네. 그런데 그 볼리비아에 그 참 변화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때도 계셨고 그런데 앞으로 이제 미래의 그 사역들의 방향들을 좀 비전들이 좀 또 있으실 텐데요. 뭐 제가 뭐 이제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선교를 할 수 있는 이 나이도 제가 지났고요. 네. 사역도 그렇고 또 이제 나이도 그런 만큼 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교회 사역을 교회 현지인 사역들 현지인 리더십들을 키우는 일들 학교 지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기도원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뭐 영성 사역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역이 중점적으로 나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예, 우리 그 또 자녀들 둘이 아까 그 하람이하고 하민이라고 네. 두 형제를 이렇게 두셨는데 어릴 때 뭐 4살, 2살 때 갔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볼리비아에서 키우실 때 좀 어떠셨어요? 뭐 다른 모든 선교사님들도 동일한 문제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어떤 문제의식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또 잘 자랐고, 네. 특별히 또 남자이기 때문에 네. 이제 제가 선교사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했던 부분들 하나님 여자아이보다는 남자아이를 주십시오. 아무래도 선교지는 위험한 곳이고 여자아이들이 딸을 데리고 있으면 아무래도 더 많은 신경과 또 보호가 필요하니까 네. 하나님 아들만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 둘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참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네. 네. 뭐 거기서 컸으니까 사실은 볼리비아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네, 그렇죠. 예, 이제, 거기서 다 컸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코리안 컬처를 가지고 이렇게 좀 자라주길 바랬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거기 문화에 익숙해서
부모가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자라주지는 않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예, 그러겠죠. 예, 이제 앞으로 또 이제 계속 그 목회와 또 학교 사역 가시고 그러는데 그 앞으로 볼리비아에 대한 그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이나 또 국가적인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볼리비아가 사회주의 국가로 지금 계속 이렇게 몰아가고 있어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대통령이 인도 대통령이 기독교를 이제 탄압하고 탄압이라고 하기보다는 기독교에 대한 그 제재를 많이 이제 가하려고 하는 물론 이제 세계적인 흐름이죠. 네. 우리 한국도 뭐 종교세를 뭐 2018년부터 이제 받는다. 네, 네. 그런데 지금 현 대통령도 종교세를 각 교회다가 이제 뭐 11조에 대한 세금도 내라. 목회자들도 목회자들 뭐 세금 내라. 뭐 헌금 보고해라. 뭐 이제 그런 압박을 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네. 선교부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이 좀 많이 열리기를 네. 좀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개신교들이 좀 연합이 되어서 선교하는데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들의 사역을 이제 위해서 기도 제목을 드리자면 저희 학교는 사실 우리 한국도 초창기 미국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학교 사역과 의료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지금 연대라든지 이대라든지 뭐 그런 모든 그 기독교 학교들 배제 고등학교 뭐 이런 고등학교 대학 고등학교 같은 데가 많은 이제 후원들이 있었는데 네. 볼리비아에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역이 좀 후원이 좀 많이 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있는 곳이 꼬또까라고 카톨릭 성지가 있는 곳입니다.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종교적인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압력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유일한 기독교 학교인데 그 학교에 대한 어떤 시설적인 투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저희들이 매년마다 이 연말만 되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네. 왜냐하면 그 학생들 받는 그 등록금 가지고 교사들 봉급을 완전히 못 주거든요. 네. 그리고 이 교사들이 매년마다 아무래도 이제 교사들은 봉급을 받고 이제 사역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비스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봉급을 많이 주는 학교를 가는데 좋은 교사를 뽑아서 잘 가르쳐서 그 기독교 학교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려고 그러면 일단 투자가 돼야 되는데 교사들이 좋은 교사들을 컨택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일단 교사들에게 좋은 봉급을 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미국에서 계신 우리 교민들께서 뭐 좀 이런 부분에 좀 후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하여튼 볼리비아가 지금은 어렵지만 또 그 개신교가 또 허가도 안 나오는 형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발판을 마련하셨으니까 이제 그 학교와 이제 교회들을 통해서 이제 계속 또 그 나라를 바꿀 수 있는 또 뭐 인구도 사실은 또 1,000만밖에 안 되는 또 어떻게 보면 그렇죠. 또 작다 하면 작은 나라인데 거기에 핵심적인 리더들을 이렇게 키워내신다면 충분히 그 볼리비아에 소망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그렇죠. 봅니다. 자, 또 이제 이번에 이렇게 미국을 방문하시게 됐는데 하여튼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바라고요. 자, 끝으로 또 우리 혼자 이렇게 하시는 일 같지만 또 이런 비슷한 환경과 어려움을 같이 겪고 있는 우리 동료들, 선교사님들이 지금 세계 각곳에 있는데 끝으로 마무리 인사와 또 격려 한 말씀 해주시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에 나가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국 경제가 요즘 많이 어렵고 또 후원이 또 많이 이제 어려워서 참 애를 먹으시고 또 안타까워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를 주 후원하던 한 달에 한 1,000불씩 후원하시던 그 교회가 10년 전에
한 8년, 9년 됐죠. 그 교회당을 건축하는 것 때문에 후원이 갑자기 중단이 됐어요. 네. 네. 뭐 저희들한테 연락도 없이 후원이 중단됐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그러지. 그분들은 말하는 게는 선교사는 여기저기서 돈 받아가지고 넉넉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네. 갖고 계셔요. 그런데 사실 그렇진 않은데, 근데 계속적으로 하나님 저 주후원 교회 주세요. 지금 사역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가 왜 주후원교를 원하느냐? 내가 너 주후원교다. 하나님께서 그런 네. 말씀 주세요. 그런데 지금까지 주후원교가 보내오던 그 1,000불의 후원이 사실 비어서 굉장히 어려웠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역이 학교 사역도 마찬가지고 교회 사역도 투자를 하지 못하는, 그냥 저희들이 몸으로 뛰어야 되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게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참 마음 졸이고 애타하고 발을 동동 굴리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선교의 대장 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려울 때 또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그 은혜를 지금까지 많이 맛보았어요. 그러니까 좀 힘드시겠지만은 그러나 또 힘든 가운데 그 힘듦이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또 붙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또 무릎으로 기도할 수 있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어떤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 용기를 얻으시고 힘을 내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 이런 말씀은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 외에는 이게 정말 동감할 수 없는 그런 귀한 말씀이고 또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볼리비아에서 21년째 선교하시는 최승복 선교사님 오늘 스튜디오에 모셔서 저희들이 볼리비아에 대해서 좀 배웠고 또 우리 선교사님 사역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들 나눠주셨는데 우리 오늘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냥 지나가는 방송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같이 들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고 그러시면 우리 볼리비아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최승복 선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의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